이 대통령께서 드디어 민정수석을 교체합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일부 부처의 장관들에 이어 봉욱을 교체하는데 해당 인물은 한창식 전 동부지검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분은 김앤장 출신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김앤장 출신이라 사실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검찰은 여태껏 어느 정부의 검찰인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기관이기 이전에 독자적인 권력 집단으로서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때그때 정권의 성향에 주파수를 맞춰왔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도 지금은 정권의 힘이 막강해 숨죽이는 척 할 뿐이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들고 달려들 것이라 봅니다. 관련해 봉욱 같은 김앤장 출신의 검사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치 검찰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판사들이 다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은 법조계 뒤에 판사 검사를 초월한 거대 카르텔이 있는 거야. 이 적폐들,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이런 장난질이 진행됐던 겁니다. 저는요, 이 적폐 본진에 분명히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들이 가담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밝히고 넘어가야 돼요. 특히 저는 이 김앤장이 이번 내란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란을 수습하는 과정,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내란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리고 이 정치검찰이 윤석열 관련된 사건, 이 내란 사건을 법적으로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는데 그 행보에 분명히 가담을 했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꼬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법조계 적폐 본진, 얘네들이 그냥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겠습니까? 법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때로는 증거를 숨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증거를 만들기도 할 겁니다. 사실 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제일 논란거리가 많은 데가 사실은 실은 실제로 과거에 사법농단 사건 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강제징용 사건, 이 재판이 사실상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긴 걸로 판결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 내려갔다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가 됐는데, 이 재상고 사건에서 선행 판결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김앤장이 설치죠. 김앤장이 그래가지고 외무부 장관의 무슨 의견서 이런 걸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외무부 장관의 의견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당시 대법원장하고 뒤에 뒷구멍으로 거래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이제 선거로 국힘을 끝낸다는 생각도 이젠 그만둬야 하나 생각합니다. 선거는 언제나 51대 49로 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51대 49입니다. 저는 국힘을 선거로 심판하는 거 지난 대선에서 사실 김문수가 40 넘는 것을 보고 그날 접었습니다. 내란을 저지른 정당, 내란 선동하는 정당을 해체 못 시키고 같이 선거판에 앉아서 표를 나누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혁신당도 진보당도 내란 정당 국힘을 법대로 해체시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올 것인데 당원들께서 꼭 제대로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원활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